네, 안녕하세요. 등게입니다. 주말 동안 좀 중요한 이슈들이 좀 나온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번 좀 보려고 하고요. 좀 이슈들이 꽤 중요한 것들이 많이 튀어나와가지고, 한번 뉴스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한번 훑어보려고 하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장은 마이너스 1.68%, 선물은 그렇게 좀 하락이 됐고,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62%. 좋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죠? 그리고 일단 러셀도 마찬가지고요. 좋은 부분들은 아닙니다, 현재.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와 인플레 공포의 하락. 일단 인플레가 안 잡힌다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그리고 전쟁, 이란과 이스라엘. 러시아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는 얘네들이 좀 난리예요, 중동에서. 그래서 이제 얘네들 때문에 이제 은행주들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하락이 좀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국채가 조금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안전자산이 금값도 상승을 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현재. 그러니까 원자재들이 조금 주목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반대인 영향들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인플레이션 계속 안 잡힌다는 얘기를 우리가 모르었던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큰 부여를 하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이제 지표상으로서는 하락이 좀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긴 하다.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이란에서 이제 이스라엘 연관 선박을 납포했다. 이제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3일 날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한 척을 납포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납포라는 거는 보통 이제 전쟁을 할 때 뜻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적국의 수송수단, 뭐 이제 그런 것들 있죠. 뭐 트럭이라든지 배라든지 보통 이제 선박들 이런 애들을 보통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있겠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어 뭐 어디 주체라고는 얘기를 안 했는데 뭐 뻔하죠 사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연관된 선박 MSC 에리즈를 납포했다 이렇게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금 굉장히 계속 고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제 개입을 이제 다른 땅국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제 개입을 하냐 안 하냐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득될 게 크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어, 아마, 아마 그냥 얘기만 좀 하고 그러지 않을까. 동맹 얘기, 지금 이제 뭐 휴전 얘기가 나온 지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이제 주말 동안에서 가장 이제 부각되고 있는 현재 이슈긴 하죠, 지금. 그다음에 지금 이제 금값들이 2,700달러가 갈 수가 있다. 이제 골드만에서 이제 IB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온스당 2,700달러까지. 제가 이제 과거 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제 온스당 2,000달러를 돌파했다고 얘기한 지가 이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700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금에 대한 이제 중요도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어 이제 금을 안전자산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글쎄요, 일단 금 현물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사람들 투자자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금을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거긴 하지만 이제 그쪽에 너무 시선이 지금 가다 보니까 그만큼 지금 시장이 그렇게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지금 지표상으로서 나오는 겁니다. 금값에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은행들이 금을 조금 모은다는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근데 저 단기적인 뭐 역시나 고점이 있겠죠. 그죠? 고점이 있을 거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이제 홍콩 이름의 15일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ETF 승인을 한다.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가장 사실
제일 상승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이제 ETF에 대한 내용 때문이었었거든요. 그렇기도 했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의 가치율을 높였죠. 그걸 하면서. 근데 이제 홍콩 또한 이제 진행을 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사실은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을 하고 나서 이제 사실 전성기를 맞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1억을 이제 찍기도 했었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일단 이것도 중요하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상승성을 좀 봐야 돼요. 일단 1억이라는 심리적인 금액대까지 이제 올라왔었어서 사실 좀 투자가 쉽지 않은 거는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자체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투자하기에는 좀 다소 어렵고 그리고 지금 이제 약간씩 좀 알트코인이라고 하죠. 제가 이제 비트코인 잘 몰라서 이제 비트코인에 파생되어 있는 이제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 되게 이제 급락을 맞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기 때문에 글쎄요.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뉴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율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장 막판에도 나왔었거든요. 얘기가. 그러니까 장 막판에 우리나라 시장이 사실 나쁘지가 않았었거든요. 나쁘지 않게 끝났는데, 그러니까 나쁘지 않게 이제 시작을 했어요. 오전에. 근데 이제 오후에 환율이 갑자기 또 얘기가 나오면서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생기면서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죠. 지금 환율 기준으로 1380원 정도로 지금 이제 진행이 됐는데 거의 1% 이상 오른 겁니다. 꽤 많이 오른 포인트죠. 저번 이제 1400원까지 이제 금액대가 좀 바뀌면 확실히 또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달러는 원체 변동성이 좀 있어서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은 이걸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자, 그 다음에 그 경제지표에서 이제 시장선 이미 9월 인하론도 솔솔 나오고 있다. 이제 제롬 파월이죠? 이제 연방.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이제 인플레가 안 잡힌다고 해서 이제 그 금리 인하를 미뤘다고 얘기를 이제 많이들 합니다. 오히려 그리고 또 오히려 요번 연도는 안 한다는 얘기들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의견을 하면 금리를 계속적으로 상승시킬 수는 없어요. 어쨌든 그 마지노선이 있고 그리고 그 금리를 계속적으로 상승을 시키면 문제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상승시키게 되면은 미국도 감당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결 확률이 좀 더 높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인하도 인하인데 동결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봐야 되고, 근데 제 생각에는 인하는 한 번은 무조건 나올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지표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대만 강진 덮친 반도체 공급망 이제 마이크론 2분기 디램 생산을 줄 듯. 지금 저번에 이제 TSMC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번에 이제 그 손해가 좀 크다고 하는데 제가 저번에도 영상에서 얘기했는데 TSMC가 그런 이제 반사이익으로 우리나라가 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반사이익으로 이제 주목도가 올라간 건 사실인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제 연관이 다 되어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생산 차질이 있으면 우리나라도 영향이 있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래서 이제 뭐 단편적으로 보면은 그게 뭐 좀 수요가 그쪽으로 이제 몰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좀 잘못된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제 지금 이제 디램에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디램 되는 낸드까지도 같이 지금 이제 주목도가 올라가는데 옛날에 이제 사실 이제 낸드 같은 경우는 돈이 안 되는 거의 약간 좀 악성 종양 같은 느낌이었는데 돈이 돼버렸죠. 지금은. 그래서 이제 AI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지금 이제 갑자기 돈이 안 되는 기업 이제 부분들이 생기면서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제 실적이 좋았던 게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디램 플러스 그리고 HBM 뭐 CXL 등등 아마 여러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AI 열풍에 이제 구리값도 급등한다. 지금 이제 구리가 사실 이제 중요도가 왜 높냐면 우리나라 테마성에 있었던 사실상 그 초전도 때문에 이제 구리가 한번 이제 주목도가 높았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에도 사실 구리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냥 필요 원자재 중에서 이제 무조건적으로 들어가는 이제 구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리를 거의 중국에서 거의 휩쓸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리는 이제 55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생산량이 이제 되게 절감이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한정된 더 큰 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제 현재 공급량에 따라서는 그게 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발전 속도에 따라서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플러스 AI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두 가지 섹터에 다 들어가는 섹터라서 강력한 좀 모멘텀이 있긴 해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거. 이게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이제 광산이 폐쇄되고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규모 광산들이 폐쇄가 됨에 있어서 공급량이 어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재련소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하락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 감축이 되게 된다면은 이제 시장에 나오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기 때문에 뭐든지 부족하면은 그 값어치는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구리가 올라가면 은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유리기판에 뛰어든 삼성전기 2년 뒤 양산한다. 자, 이제 그 사실 꿈의 기판이라고 불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영상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었었는데 사실 이제 동박하고도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SKC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삼성전기를 메인으로 타이틀을 걸어놨는데, 이게 사실 이제 삼성전기는 홍보용으로 사실 이게 이 내용을 전달한 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유리기판에 대한 이제 모멘텀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어쨌든 데이터 센터나 반도체에 대한 이제 그런 주목도가 좀 올라가면서 어, 이 기판은 사실 이제 앞으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유리기판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고 이 유리기판으로 인해서 이제 고성능 반도체를 생산을 가능한 거긴 맞는데 이게 이제 과거에 실리콘으로 썼을 때보다도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기 때문에 안 쓸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현재 빅테크들이 굉장히 노리고 있는 재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AI가 지금 파생된 게 너무 많아요. 지금 반도체를 거의 살리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거. 아무튼 이제 유리기판은 좀 강력한 메인 테마로 현재 시장에서 이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추 값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이제 코코아 값과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고, 이제 근래에는 사과 얘기가 많았었죠. 그죠? 근데 이제 요번에 또 배추 값도 얘기가 좀 많고 있어요. 글쎄요, 일단, 계절성의 테마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통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그 가격이 좀 많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얘기를 받아들여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하거든요. 일단 제외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룩셈부르크하고 한국 주식 매수 규모가 커졌다.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헤지 펀드들. 그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한국 주식을 이제 순매수한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글로벌 투자처로 한국을 하는 거는 어차피 한국은 성장지수 펀드이기 때문에 그 투자 금액이 사실 조금 크긴 해요. 그러니까 미장이 성장을 하게 되면 한국 시장도 성장해야 되는 게 보통은 맞거든요. 비례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약간 좀 반비례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좀 각각의 그런 개별적인 종목들의 문제점이 좀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에요. 개인 국내 시장에서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순매수 추이를 보면 거의 미국인이 가장 많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인들도 꽤 있습니다. 아시아권도. 그래서, 사실상 이제 그쪽에서 제일 많이 들어오긴 하기 때문에, 어쨌든 외국인 추이는 사실 23년도 들어오면서 급감했어요, 사실. 그래서 외국인의 자본율이 국내 시장에서는 조금 요번에 늘어났거든요. 삼성전자 때문에. 근데 그거 말고는 원래는 완전 그냥 바닥을 쳤어요. 그냥.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를 사들이는 거는 굉장히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 종목 자체로서만 이제 좋은 것보다는 그 종목에서 나가고 나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그 금액들이 굉장히 조금 시너지가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저 PBR이 좀 효과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자, 그다음에 머스크가 AI 스타트업 XAI 5조 5천억 펀딩 추진을 한다. 자, 어쨌든 이제 자금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펀딩을 이제 준비를 중인 거고요. 그죠? 그리고 5조 5천억 원이 이제 맥스치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조달할 계획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테슬라의 가장 큰 문제는 트위터를 인수한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손실이 너무 컸기 때문에, 다른 거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에 좀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주 산업. 사실 이제 이제 그 일론 머스크는 사람들이 안 하는 방향,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야 돈이 되는 사업들을 좀 많이 벌려놓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제일 지금 주목되고 있었던 AI는 좀 약간 배제하고 AI와 로봇, 그러니까 로봇은 조금 했는데 AI 쪽, 그러니까 오픈 AI처럼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배제를 하고 좀 입체적인 애들을 조금 많이 주목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우주와 그리고 이제 통신 쪽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자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고 이후에 돈이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가치성으로 따지면은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튼 지금 현재로서는 좀 돈이 좀 부족한 상태다. 일단 테슬라 주목도가 좀 낮아지기도 했고, 그리고 월가에서도 사실 그렇게 좋게 평가하고 있진 않아요. 주목도를. 그래서 근데 이제 앞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자, 그다음에 국민연금. 자, 이거 얘기 좀 많습니다. 이거 국민연금 임금의 자산소득 부과 가능. 이것 때문에 지금 얘기가 많거든요. 500인 시민도 참여했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꼭 임금에 부과할 필요가 없고 자산소득 등에 부과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금을 받았을 때 떼가는 세금들 있잖아요. 그거 말고도 이제 자산소득에도 부과할 수 있다.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들 있죠. 뭐 그런 특정한 것들에 인해서도 기타 소득에서도 이제 부과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은 왜 교수들을 여기다가 이제 모아놔서 이 토론을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좀 분란 조장을 하려고 자꾸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노인 빈곤율을 모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지금 이제 젊은 사람들 층에서 그러니까 20, 30대, 40대까지도 사실 이제 노인들이 그 지하철이나 뭐 공공 시설들을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무상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어느 특정한 노인대 나이대가 되면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현저히 낮아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소득계층에서 분배가 제대로 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정 계층에 너무 많은 부분들이 있는 거죠. 즉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 1급 판정이나,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이제 뭔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판정을 받아서 나라에서 지원되는 그런 급여들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 급여들이 사실 이제 식물인간의 그런 이제 몸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지원이 좀 생각보다 돈이 굉장히 많이 나간다는 얘기를 듣긴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특정한 그런 부분들이긴 한데 그 금액들이 세금보다 꽤 높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사실 세금에서 나가는 거니까 불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일반적인 그런 노인분들도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미안해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자꾸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분란을 자꾸 일으키는 게 아닌가. 지금 사실 이제 신생아들이 많이 있지도 않은 뿐더러, 그죠? 노인층은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시점인데, 과연 이거를 이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제일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죠? 해결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WSJ, 월스트리트 저널이죠. 그죠? 이제 통신사에서 미국산 서버용 CPU를 사용 중단 지시를 하겠다. 중앙 처리 장치를.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는 다들 아는 내용이죠. 그죠? 왜냐면은 뭐 미국에서 이제 중국의 이제 기술 수출에 대한 것들을 반도체부터 시작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반도체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통제를 많이 했고요. 중국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통사, 그죠? 이통사 또한 이제 그것들을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중국에다가 이제 태양광, 그러니까 신재생 쪽에는 조금 보조금을 어느 정도는 원화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옐런이.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돈 되는 거는 싹 다 잘랐어요. 제가 볼 때. 니네 각자 도생해라. 약간 그런 느낌이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중국에다가 이제 공장을 건설해 놓으면 베끼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을 상상하는 거에 있어서 베끼는 게 너무 많으니까 할 의미를 못한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좀 열받는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국 쪽 입장에서는 내가 뭐 우리가 뭐 어쨌는데 약간 이럴 수도 있긴 했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지금 미중 관련으로 바이오뿐만 아니라 뭐 반도체, 이통 그리고 이제 기술들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금지를 시킬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원자재들을 오픈을 안 하는 거죠.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밖에 없습니다. 또는 이제 새롭게 근데 거의 아마 흡수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중국은 크게 무섭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기름값은 이제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했다. 이제 원유 브렌트유 값을 보면 이제 90달러가 맞긴 하거든요. 100달러가 되면은 또 다시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전쟁이 이제 고조가 된다면은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돼야 되겠죠. 그죠? 일단 그렇습니다. 뭐 짧게 하려고 했더니 벌써 20분을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이제 요런 정도가 이슈가 있었다.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